자기탐구 책을 읽고 나를 찾아가는 길. 방대한 구성의 자기탐구를 모두 읽고 난 지금 우주의 원리와 법칙 속에 담긴 하나의 질서 앞에서 경의와 감탄을 느낍니다.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막연한 궁금함은 있었지만 그 질문을 붙잡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이라 여기며 나를 돌아볼 틈 없이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함께 만나게 된 책 자기탐구는 그런 나에게 뜻밖에도 우주의 이야기부터 건네왔습니다. 절대계와 현상계, 삼법칙과 원법이라는 낯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같은 페이지를 앞뒤 오가며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책이 왜 우주에서 시작하는지 궁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의 흐름을 따라가 보니 나를 이해하는 일은 내가 존재하는 이 세상 절대계와 현상계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주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 나를 한 질문 앞으로 데려오게 된 것이죠. 모든 존재의 본질이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라면 나는 왜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며 살아왔을까? 이 질문을 따라 책의 5파트와 그 안에서 만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파트 1, 2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나는 이미 가능성으로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파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절대계의 본질은 가능성이며 현상계는 그 가능성이 삼법칙을 통해 세상 만물과 의식의 변화로 드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의식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이 현실에 표현된 결과입니다. 인간 역시 본래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며 삶은 그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마다 가능성보다 내 부족함을 먼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멈춰 세웠고 할 수 있는 이유보다 실패할 이유를 더 크게 보았던 듯 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책에서는 세상 만물과 의식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전체이면서 동시에 더 큰 전체의 일부이며 우리가 혼자 해내는 일은 0%라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혼자서도 잘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고 여겼고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책과 함께 자기탐구를 실천하면서 그것이 자아의 엄청난 착각이자 무력한 자아가 외부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서로 이어져 있는데 나는 나와 세상을 나누며 혼자 서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혼자 이루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수많은 도움과 관계 속에서 가능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리고 나니 자아의 이 오만함에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과 환경,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파트 3, 4부는 자아의 구속과 자기탐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책에서 자아는 의식에서 삼법칙으로 경계선을 그어 나와 나 아님을 분리하고 객체에 의존해야 비로소 자신을 인식할 수 있기에 스스로 외부 요인에 구속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아의식에서 만들어진 관념과 감정, 욕망은 어느 순간 내가 나라고 믿는 정체성이 되고 오히려 인간을 구속합니다. 나 또한 나의 성격과 기억, 직업과 경험을 모두 합친 나라고 생각하는 규정해온 내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부족하거나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책을 읽으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자극은 늘 새롭지만 반응은 항상 낡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탐 열린 토크 출연을 앞두고 얼굴이 드러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 합리화로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눈앞에 있는 상황 그 자체보다 오래된 기억과 생각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매번 달랐지만
나를 지키려는 이 자아의 작동 기제는 비슷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못함은 비교되는 상황에서의 경쟁심이나 초라함이 싫었던 것입니다. 나는 현실에 반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무의식 속의 기억과 타당하지 않는 자아의 관념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기탐구는 자아의 작동을 알아차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불편한 현실을 바꾸기 전에 그 현실에 반응하는 나를 먼저 바라보는 일입니다. 두려움, 불안함,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두려워하는 나를 밀어내지 않고 현재 나타낸 결과, 행동이나 감정, 생각, 오감각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거짓관념과 개념, 오감각의 인식으로 나라고 믿어온 원인인 생각과 정체성을 일상에서 하나씩 알아차리면서 더디지만 그것에 매여있던 마음도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파트 5번째는 본성의 자유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두려움을 초월한 자유로움으로 용기 내어 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본성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가 자아에서 본성으로 옮겨갈수록 인간은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을 더욱 온전히 현실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기 위해 두려움과 부족함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당해지고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왔던 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정작 현재의 소소한 자유를 뒤로 미루었던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유의 조건을 붙이고 두려움이 없어야 편안해지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애써왔던 나를 봅니다. 두려움과 부족함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스스로 자유를 구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고 새로운 나를 선택할 자유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본성의 자유가 아닐까 합니다. 책에서 본성의 자유는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아의 분리와 경쟁으로 살아가는 사회는 소유와 갈등에 구속되지만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회는 협력과 상생, 이해와 연대,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본성의 자유는 나 혼자만 편해지는 일이 아니라 나와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덮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탐구 책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복잡한 우주와 인간의식의 원리를 풍부한 시각적 구성과 체계적 설명으로 풀어낸 점이었습니다. 과학과 철학, 심리와 종교, 개인과 사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낸 통섭적인 구성 덕분에 수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이어지고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방대한 우주와 인간의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를 밝히기 위해 수많은 근거와 자료를 찾아 체계적으로 풀어낸 저자 복성 선생님의 깊은 사유와 노력에도 감탄과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두꺼운 책을 끝까지 완독하고 책의 내용을 나의 현실과 감정에 비추어 자기 탐구해 보았다는데도 스스로 의미와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나의 가능성을 제안해 온 생각과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곧 나 자신이라고 믿는 것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 속에서 반복되는 자아의 반응을 알아차리며 삶의 주체를 되찾아가는 자기탐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삶이 자기탐구가 되고 자기탐구가 삶이 되는 것, 주어진 순간에 감사로 경험하면 매 순간 충만하지 아니하겠는가. 그것이 이 책을 읽고 내가 실천해 가고 싶은 삶의 방향입니다.